앞으로도 검사로서 아픈 박대를 갈 예정입니다. 기소가 이력시 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어떠신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습니다.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사실상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제 나왔던 질문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검찰청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얘기 오늘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 오늘은 휴가를 냈어요, 이성윤 지검장이. 근데 이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검사를 통해서 기소되는 이런 모습을 본인이 직접 보지 않기 위해 휴가를 낸 거 아니냐. 뭐 여러 해석들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추락이라고 할까요? 문재인 정권 검찰의 황태자로 불렸고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총장 1순위로 꼽혀왔죠. 그런데 순식간에 피의자를 거쳐서 피고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역대 그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이 그 기소를 당한 것도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럼요. 굉장히 치욕적인 기록을 쓰게 됐는데 이 지검장은 그 현 정권 들어가지고 그 대검 그 형사부장, 그다음에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이른바 빅4라고 말하는 자리를 3자리를 차지했는데 이것도 초유의 기록입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기보다는 혹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관련해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 직권남용 혐의로 이번에 기소가 된 거죠. 일단 그 이성윤 지검장은 일단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고 좀 맞서겠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반박문도 내고 아무래도 현 정권이 본인을 아주 섭섭하게는 못할 거다 아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박범계 장관이나 이제 김호수 지금 그 검찰총장 지명자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해서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지휘하는 그 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이 기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휘권 관련해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가 생긴다면 검찰도 이제 새로운 그 체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성윤 지검장 문제로 발목을 잡혀서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된다면은 박범계 장관이나 김호수 총장이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그 부담감이 크겠죠. 또 문재인 정권,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잘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게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네. 절차도 좀 초유의 일이어서 정미경 의원님, 요거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정상적으로 하려면 지금 이거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가 중앙지검장이고 그렇죠. 피의자 있는 곳에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걸 수원지검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준 거예요. 검찰총장이.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검사 입장에서 지방법원에 기소하는 걸로. 만약에 이거를 수원지검에서 수사팀 만약에 검사 직무대리를 중앙지검 검사로 발령을 내주지 않으면 수원지검 수사팀이 직접 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할 수는 없어요. 수원지방법원에 그럼 해야 되니까 아마 저런 방식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직무대리 형식으로 아마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정 의원님, 바로 이어서 다음 화면도 만나보겠습니다. 절차는 그렇고 실제로 기소된 지 10분 만에 이성윤 지검장이 반박 입장문을 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소에 이르게 돼서 매우 안타깝다.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고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서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10분 만에 입장을 낸 것도 잦은 사태는 결코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소될지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 약간 불법이 없다. 재판소 명예회복하겠다.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다 저렇게 검찰에서 얘기하거든요. 예. 대부분. 그리고 아마도 이성윤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수많은 피의자들이 다 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근데 지금 본인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사실은 뭐냐면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에 이르기 전에 사실 부끄러움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검사는 부끄러워서 이 정도 되고 자기 조직에서 지금 넘버 2를 기소하는 상황이니까 예.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후배들이 수사를 한 건데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부끄러운 마음에 그만 나가줘야 되는 거죠. 자리를. 예. 이렇게 있으면은 도대체 그 조직 안에서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키워드라고 봅니다. 부끄러움.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분위기를 그렇죠. 봤을 때. 예. 부끄러움이 있죠. 키워드는 부끄러움이라니까요. 그 전에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검사장, 물론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네.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는 직무를 배제시켰어요. 바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직무 배제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똑같은 그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이 경우에 그 장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군다나요. 여기 지금 기소된 범죄 그 행위가 뭐였냐면 그거예요.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면 직권남용을 한 사람을 그 직위에다 그냥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검사라는 직위에. 예.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사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니까요. 예. 뇌물을 먹은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일단 이성윤 지검장은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 의원님은 논평을 통해서 지금 얘기는 부끄러움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저희가 좀 궁금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간추려봤는데 재판 중인 판검사를 수사와 재판 사무에 배제하는 건 법조계의 당연한 불문율이다. 뭐 밑에 것까지 쭉 보면 직위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직무 배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상식 아니냐는 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사상 초유의 검찰의 내부의 사실 비통스러운 저는 입장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만 지금 피고인 상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사상 초유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아까 나왔던 박범계 법무장관도 사실은 지금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장 현직에 있는 분이 피고인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차관인 이용구 차관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그리고 법무차관을 했다가 지금 검찰총장 후보로 가 있는 김호수 후보자도 이 김학의 불법 출근 의혹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 예. 이게 도대체가 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는 게 준사법기관이고 검찰권을 활용해서 사법정의를 세우는 그런 기관, 공적 기관인데 장관, 차관, 전직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 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이 다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돼 있는 사태가 중앙지검 안에 있는 일선 검사들의 힘을 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안다고 한다면 자진 사퇴하고 정말 후배들 앞에 자기 부끄러움을 알고 사표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말이 그겁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지금 재판에 붙여진 기소된 피고인인데 그 직권을 그대로 가지도록 보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금 재판을 받은 사람을 그 직권에 그대로 남겨둔다면 되질 않죠.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든 작년에 추미애 장관과 그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그 추윤 갈등에서도 가장 먼저 문제가 되면 의혹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그 의혹이 아무것도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만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석 문제 했던 게 뭡니까? 직무 배제 아니었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은 직무 배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똑같은 형평성의 원리로서 본다면 이성윤 지검장은 피고인이 된 마당에 저는 직무 배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저렇게 억울하다 끝까지 밝혀보겠다 하면 자신을 지금 제2의 윤석열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10분 만에 반박 입장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검찰 수사 전반적으로 본인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의견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맨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무죄이기 때문에 아하. 검찰의 기소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 무죄에 대해서 수사 심의에게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다고 얘기한 건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검장 스스로는 계속 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엄청난 국민적 공문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거죠. 이 공문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 부분 수사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라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출국금지까지 하는 상황이었고 이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출국금지가 위법인지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출국금지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투는 그 이후에 이 소위 수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했냐 안 했냐라고 나누는 건데 만약에 그 당시에 출국금지를 막지 못했을 때 검찰은 엄청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수사심의 같은 경우가 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만 만약 이런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검찰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출국금지를 할 수 없으니 그냥 나가게 두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고민의 대목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왜 하필이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냐라고 얘기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심의나 검찰의 의견이 기소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판결에 따라서 거기에 승복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소위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다툴 것인가의 문제랑 사법적 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일단 별개로 좀 분리해서 충분히 좀 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좀 다른 생각인데요. 본인은 알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은 압니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엄청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만 인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한 징역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판단한다. 이게 좀 일단 뭐 정의호 의원님의 시각이니까요.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알겠습니다. 예. 사실 자리에 남아도 그렇다고 이성윤 지검장이 나가도 불명예는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런데 버티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당에서는 과거 한직으로 발령이 났던 한동훈 검사장 사례를 들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당시 화면 저희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끝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관님이 잘못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의 신분, 또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신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임의 수사에 협조를 좀 하고 진상을 좀 밝히는 것이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요? 그럼 시간이 이제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간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그러한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 이도원 의원. 네.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 중에 결론이 좀 다르게 나서 이게 잣대가 다른 게 아니냐. 한동훈 검사장, 정진훈 차장검사. 실제로 정진훈 차장검사는 지금 재판은 중인데도 승진을 했잖아요. 이성윤 지검장은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잣대가 다른 거 아닌지 야당에서는 계속 그걸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 정진웅 차장검사는 승진. 두 분 사이에 어떤 그 차이가 있죠?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정권에 맞선 그 검사였죠. 정진훈 차장검사는 뭐 이른바 친정권 검사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뭐 또 하나의 검찰 내에서 어떤 그 인사상의 내로남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내로남불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은 이성윤 지검장도 지금 승진이나 유임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아까 우리 정 의원님이 부끄러움, 뭐 염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상식, 합리, 이성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해야죠.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된 서울지검장을 유임시키는 거다는 거, 거기에 더 나가서 승진을 시키겠다는 거,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의 반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성윤 그 지검장이 먼저 사표를 내서 어제라도 해결했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어차피 그건 안 됐습니다. 기소됐으니까 이제 사표도 못 내요. 그렇다면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검찰과 법무부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직무배제하는 겁니다. 직무배제는 하고 재판을 받도록 해야 적어도 국민이 기본적으로 납득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 보시는 한동훈 검사장은요, 작년에는 무려 3차례 근무지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법무연수원 근무지를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또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세 번째 근무지가 좀 바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좀 이런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얘기, 오늘 하태경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의원님. 같은 논리라면 한동훈 검사장도 즉각 복귀시켜서 네. 일선 검찰 업무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지금 뭐냐면 그 선택적 징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그 법무부 장관님들께서 선택적 정의라는 단어를 박범계 장관이 옛날에 썼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들에서는요. 정의는 정의예요. 선택적 정의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선택적 정의라는 말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거는 그 이중잣대,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임지를 3번씩 바꾸고 막 그랬다는데 저거는 우리 그 검찰 내에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모욕 주는 거예요. 귀양 보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예, 귀양 보내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자천성 인사.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에게 약간 뭐랄까 모멸감을 약간 느끼게 해주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뭐 다 이제 누구나 아는 일이니까 이성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요. 아마도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말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본인 스스로. 이제는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 알겠습니다. 검사로서의 그 자존심, 자긍심, 과거의 청년의 젊은 시절에 그런 게 좀 있었다면, 이제는 그 검찰직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왜 후배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랑했던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검찰의 위신을 위해서. 네, 저는 그 다음에 그거는 검찰의 존립 근거는 국민에게 있으니까요. 그토록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했으니까 내려놓으시죠, 이제. 당연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만 박 장관의 생각은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과는 온도차가 있는 듯합니다. 오늘 박 장관의 출근길 모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한참 있을 테니까 천천히. 나도 숨 좀 돌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법을 집행하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어떠신지. 기사는 90%가 다 이성윤 지검장 기사예요. 어제 말씀드린 걸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감찰 정도가 유력할 텐데 구체적인 수위와 어떤 단위,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는 감찰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취재진이 계속 이성윤 지검장 질문을 하니까 뭐 불편한 심기고 다소 좀 드러나긴 했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감사나 감찰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일단 기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사상 초유의 현직 중앙지검장 피고인이 된 사건인데 그 사무감독의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 뭐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내부의 감사나 감찰 정도는 구성하고 계시지 않느냐. 감사나 감찰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의 권한을 이용해서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에 착수했을 때 내놨던 것이 감찰 냈게 했던 감찰의 결과를 가지고 쏟아 부었던 거거든요. 나중에 그게 뭐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다 허무맹랑한 거로 드러났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윤석열 총장이 당시 뭐 수사를 받은 피의자였던가 아니면 재판에 붙여진 피고인인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관련된 감찰 건 몇 개에 관련돼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찰의 결과를 가지고 법무장관이 직권으로 직무 배제해서 징계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백하게 수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이 돼서 피고인으로서 지금 재판을 받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공식 기소를 당한 처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무감독의 총책임자인 법무장관이 뭐 직무배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내부의 감찰도 구상해 본 적이 없다. 저는 이건 노골적으로
현재 지금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싸고 돌겠다. 저는 그런 거 의미에는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이게 기소가 됐으니까 사실 처분만 기다려야지 본인이 뭐 사표를 쉽게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박범계 장관은 감사나 감찰도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성윤 지검의 버티기가 그럼 앞으로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정문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본인은 무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종의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계속적으로 이제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사심의를 누가 요청했냐면 검찰이 요청한 게 아니라 본인이 요청한 부분이 가장 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을 해서 그 결과 추천위원들 중에 추천을 해서 13인이 모여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하들, 그러니까 자기보다 후배 검사들이 소위 기소를 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상황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만약에 기소가 됐는데 서울지검장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소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검사로서의 원칙과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심사위에서 예를 들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천 인사가 있었던 측면이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 서울지검장이라고는 가장 고위직, 검찰총장 다음에 가장 고위직인데 이 고위직이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임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검찰 조직 스스로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본인이 그야말로 진정한 검사라면 직무배제를 본인이 요청하고 직무배제 속에서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밝혀내서 명예회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지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수사심의 가서 직접 본인이 입장 표명하고 기소된 지 10분 만에 반박문하고 이성윤 지검장의 지금 머릿속에는 어떤 혹은 여러 자신감이 있길래 이런 행동들이 가능한 건지 이도원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는 억울함이겠죠. 그 문정권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있는데 겨우 돌아온 게 이거냐? 지금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그 용어 중에 현타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이제 현실을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적어도 갖는 기대감은 설마 지금 검찰이 설마 현재 문정권이 나를 아주 그 위험에 처하게 하겠냐? 여기부터는 상상력이 더해진 논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뭐 일부 유임 얘기 나오고 심지어는 승진 얘기가 나오고 박범계 장관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유임이나 승진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무 배제나 징계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하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반발할 거고 그러면 굉장히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특히 현재 검찰에서 이른바 친정권 검사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검찰 자체를 이끌어가기나 통제라는 그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리드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이제 차분하게 지금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원래 검사가 기소가 되면 직무를 배제하거나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징계는 직무상 직무를 위반했거나 그렇지 않아도 품위를 손상하기만 해도 그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우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니까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조난관 대행이 징계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받고 하나는 이제 직무배제인데 이거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지금 중앙지검장이에요. 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를 해서 중앙지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지검 검사도 본인이 지휘해야 될 검사입니다. 그러면 명백한 이해 충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무를 배제해야 되는 거죠. 아니 조금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일반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의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그 기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식 명령 벌금 말고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재판에 넘겨지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범계 장관이 지금 그게 분리되어 있다. 별개의 문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징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공무원들에 대한 것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행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 기소가 되면은 다 직위가 해제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박범계 장관이나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줘. 우리도 직위 해제해주지 말아줘.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검사의 징계에 대해서 검찰청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느냐? 사실 규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아하.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 현재 제1야당 국민의힘은 그 법안을 빨리 발의해야 돼요. 검찰청법에 기소가 되면 징계하고 직위 해제하고 이런 규정들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하세요.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결론을 내리면 뭐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기소가 됐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직무 배제가 되거나 자기 스스로 직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직무 배제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원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나서서 감사원 감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부터는 이제 본인 또 상상력 네. 혹은 그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게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